네, 안녕하세요. 대한정형외과 유튜브 채널 정형외과 TV, 오늘은 척추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척추외과학회 홍보위원 권지현 교수님과 함께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척추 수술의 가장 기본이자 고전,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척추 유압술에 대해서 시연을 한번 해볼 건데요. 교수님, 몸 좀 풀고 오셨죠? 아, 그럼요. 네. 척추 유압술이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병인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협착증은 나이가 들어서 생긴 가정이고요. 우리 무릎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처럼 허리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은 좀 유식하게 협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추 신경을 싸고 있는 구조들이 두꺼워져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협착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유압술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대표적인 술식이 유압술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유압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손 어땠어요? 손 예뻤나요? 저도 되게 손이 가늘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손가락들도 막 두꺼워지고 막 이러거든요, 교수님. 맞아요. 네. 저도 손이 많이 부었어요. 이게 이제 관절이랑 무릎 관절이니 손가락 관절은 이렇게 두꺼워지고 마는데 네. 이 허리는 이게 관절에 있는 후방에 있는 관절이 두꺼워지고 그 디스크 주변이 두꺼워지면 그 지나가는 신경을 누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협착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외래에서 우리가 보존적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반적인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마디가 4번, 5번 요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유압술에 대해서 한번 이 모형본을 가지고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사진에서 보면 알겠지만 피부도 있을 거고 피와 지방도 있을 거고 근육도 있고 그 과정을 다 깔끔하게 박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모형이 나오는 겁니다. 그 교수님 그 감자탕 좋아하세요? 아, 감자탕 너무 사랑하죠. 사랑하세요? 감자탕 어떻게 드세요? 감자탕 젓가락으로 먹죠. 젓가락 드세요? 감자탕에 붙어있는 살들 참 맛있죠.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정말 깔끔하게 벗겨내는 과정들이 수술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뼈가 4번 뼈예요. 이 뼈를 절제를 해야지 신경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 전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박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나사를 박는 과정을 하는데요. 이 과정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 딱딱한 뼈들의 이제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제 아울이라는 기구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아울 기구를 사용하게 돼서 이 딱딱한 뼈를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척추경으로 가는 그 구멍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특수 제작한 프롭을 통해 가지고 척추경을 찾아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척추경이 안전하게 들어갔다고 생각되면은 이런 프롭을 통해서 척추경의 양쪽 상하 좌우 끝부분이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요. 요 신경을 뚫었나 안 뚫었나. 네. 이게 척추경을 따라서 요 몸통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 몸통까지 잘 타고 들어갔나, 네. 그 작업을 확인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 과정을 확실하게 안전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들을 사용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사를 받기 위해서 좀 안전하게 태핑이라는 기구를 통해 가지고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사가 들어갈 길을 네. 미리 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나사가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야 되고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먼저 요걸로 길을 먼저 만들어 놓고 끝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사를 넣는 거죠. 네. 지금 이런 또각또각 나는 소리가 참 좋은 소리예요. 잘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태퍼를 제거하고 나서는 또 마지막에 체크를 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거 자주 확인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신경을 잘못해서 뚫거나 아예 바깥쪽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완전히 잘못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작업이 사실 가장 중요한 작업이죠. 낙장불입이라는 말이 있죠. 한 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요 큰 나사가 요 작은 척추경을 통해서 들어가려면 조금만 어긋나게 들어가더라도 수술을 망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한 번의 길로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작업들이 다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는 이제 괜찮게 들어간 걸로 판단해서 이제 나사를 이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척추 나사 박는 게 너무 쉽게 느껴지겠는데요.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건데. 네, 상당히 쉽지는 않죠.
나사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넣어서 척추 4번, 5번의 뼈들을 우리가 요 나사를 통해서 유압시켜 드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척추 경부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같은 작업을 3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식간에 나사가 다 바뀌었습니다. 어디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그냥 뭘 영상 장치를 보지도 않고도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잘못 들어가게 되면 요 신경 안으로 이렇게 막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신경근을 자극해서 계속 통증이 좀 남을 수도 있고요. 척추 의사들이 항상 엄청난 트레이닝을 거치면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게 뭐냐면 감압이라고 하는 수식을 해야 됩니다.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구조가 뼈도 있을 수 있고 인대도 있을 수 있고 디스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과정들을 다 해결을 해줘야지 감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요 네모칸 이렇게를 제거를 해줘서 막혀있는 신경을 풀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감압일 수 있겠네요. 그쵸? 맞습니다. 네. 자, 이제 감압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리를 자주 바꿔요. 원래 척추 수술은요. 4번 요추뼈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거하시는 분도 있고 경향에 따라서 제거를 다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요 극돌기는 여기 모형이라서 지만 조금 남겨놓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위에 극돌기 조금 일부 남겨놓죠. 이렇게 제거를 다 하고요. 제거를 한 상태에서 여기 케이스 펀치를 통해서 뼈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사실 수술방에서는 뭐 버로 해서 이렇게 쭉 절개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금 버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네, 오스테오토미를 좀 칠까 합니다. 절골술인데요. 좀 더 빨리 감압술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방법입니다. 힘을 주게 되면 이렇게 뼈가 이렇게 좀 제거가 되는 거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실제 수술에도 저렇게 뼈들이 날아가지는 않고요. 예, 날아가진 않고 저희가 일부 치고 뜯어내고 일부 치고 뜯어내고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여기 뒤에 있는 뚜껑처럼 덮여 있는 후궁을 완전히 다 제거한 모습이고요. 모든 수술이 다 저처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다 정답은 아니고요. 어떻게 감압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대략적인 모형을 통해서 보라는 의미에서 만든 겁니다. 감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나사만 받고 디스크만 받고 하는 끝이 아니고 유압술이기 때문에 골 유압을 위해서 해당하는 부분에 뼈를 이식하거나 아니면 디스크를 삽입한 부분 앞쪽으로 뼈 이식하는 부분들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영상에서 가운데에 지나가는 것이 신경이고,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신경 가지 신경근이 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주변을 다 터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이랑 매치가 되니까 조금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네요. 예. 추체간 유압술, 후회측 유압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인공뼈라고 보통 말씀을 하죠. 인공뼈라는 케이지를 넣게 돼서 이 부분에 좀 더 유압을 시켜주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왼쪽 사진은 뭔가 좀 하얀색이 좀 더 보이는 뭔가가 있고, 오른쪽 사진은 하얀색이 앞과 뒤에 있는 이런 이제 인공뼈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는 티타늄 재질인 엑스에서 많이 보이는 부분의 재질이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의료용으로 만든 피크 재질인 플라스틱 재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많이 쓰이고 있고요. 둘 다 좋은 재질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이런 케이지를 양쪽으로 넣거나 또는 하나만 넣거나 그거는 이제 수술자의 약간의 선호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를 결합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나사와 나사끼리 결합하는 것을 로드, 이제 강봉이라고 우리말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를 넣고 그 위에다 캡을 씌워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길이가 딱 맞네요. 이럴 때 어시스트가 잘해줘야 되죠, 그렇죠? 네.
정말 교수님이 오셨다니까 수술이 쉬운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이 됐고, 여기 튀어나온 거는 뭐 기구들 회사마다 다르지만 뜯어내버리면 되겠죠. 살짝 들어보면 튼튼해요. 이 튼튼한 게 굉장히 뼈를 튼튼합니다. 딱 받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흔들릴 일 없이 잘 고정이 되고, 여기가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병든 그런 상태 때문에 통증이 왔었던 게 이 유압술로 인해서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압술은 수술하고 나서의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 번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유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술 후 적절한 관리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관리에 대해서는 정형외과 의사들과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척추 유압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식이자 기본인 유압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사 박는 수술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치료라는 거에 있어서는 부정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척추 유압술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기는 한데 꼭 필요한 수술이기는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감압술만 가지고 신경만 감압했을 때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나 또 다른 기타 합병증 때문에 결국엔 유압술밖에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전문의와 상담 후에 적절한 적응증에 맞게 유압술을 시행하여서 척추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형외과 학회 유튜브 채널 정형외과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